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나는 날마다 그의 별이라든지 그 별을 떠나온 이야기라든지 그의 여행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 얼만큼씩 알게 되었다. 그 일은 아주 천천히 이 생각 저 생각을 따라가며 진행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식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는데 어린 왕자가 무슨 대단한 의문에라도 사로잡힌 듯 불쑥 이런 질문을 했다. 양들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야. 아, 그럼 됐네.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그럼 양들은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바오밥 나무는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 큰 나무야. 아마 코끼리 한 부대를 몰고 가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도 없애지 못할걸? 그럼 코끼리 등에다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겠네. 그러나 그는 슬기롭게 꼬집어냈다. 그치만 바오밥 나무도 크기 전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 맞아. 그런데 어린 양이 왜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하지? 그는 내가 다 아는 것을 묻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이 참.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혼자 푸느라고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사실은 이런 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여느 별에나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앗, 나쁜 풀에 나쁜 씨앗이 있었다. 그러나 씨앗들은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은 땅속에 숨어 잠을 자고 있다가 그중 하나에게 문득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처음엔 머뭇거리면서 그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내민다. 무나 장미나무의 어린 싹이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으니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흙에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들끓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그땐 영영 처치할 수 없게 된다. 나무가 온 별을 다 차지하고 그 뿌리로 별 깊숙이 구멍을 뚫는다. 게다가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터져버린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어린 왕자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아침 세수가 끝나면 별도 조심스럽게 세수를 시켜야 해.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나무와 비슷한데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야. 그리고 하루는 나에게 아름다운 그림 한 장을 그려서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그걸 새겨넣게 하라고 권했다. 어느 날 그 애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될 거야. 이따금 할 일을 뒤로 미뤄두었다고 해서 별 걱정은 없겠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라면 반드시 큰 난리가 일어나고 말아.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별 하나를 아는데 그 작은 새 그루 나무를 소홀히 한 게 그만.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지시에 따라 그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도독선생 같은 말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길을 잃어 소행성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있다면 너무 큰 위험을 겪을 것 같기에
내 신중한 태도에 한 번만 예외를 두어 도덕 선생처럼 말하기로 한다.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렇게 이 그림에 힘을 들인 것은 오래전부터 내 친구들이 나처럼 못 모르고 지나쳤던 그 위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 교훈은 이만큼 수고할 값어치가 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처럼 웅장하지 못하냐고.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는 애써 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땐 위급한 마음에 그만 힘이 솟았던 것이다.